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을 사랑하는 핫클립 베스트 MC 이연이에요. YTN 사이언스의 많은 프로그램들 중 재미있는 부분만 모아서 여러분이 보고 즐기실 수 있도록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영상들이 소개될지 궁금하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핫클립 영상들입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또 다른 연구가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신체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패치형 광 센서입니다. 패치 형태로 이렇게 붙이면 수초 만에 이제 감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가 분자 감지 센서를 개발을 해서 수초 만에 마약이나 이런 금지 약물을 복용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체의 땀이나 수분만 조금만 있어도 우리가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이제 개발이 되지 않았던 아주 획기적인 센싱 기술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쉽게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데요. 자, 저는 금지 약물을 복용했나요? 네. 예. 정말 이거는 인류 건강에 이바지하는 아주 중요한 연구 결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올림픽 같은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센서 기판이 되겠고요. 이렇게 간단한 칩 형태로도 만들 수가 있고, 요 위에는 그냥 우리가 검출하고자 하는 물질을 살짝 한 방울 떨어뜨려서 말린 다음에 이렇게 패치 형태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몸에 붙여서 몸에 있는 땀이나 여러 가지 분비물들을 실제로 이렇게 피부에 갖다 대서 이러한 것을 붙인 다음에 리더기로 검출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패치형 센서는 대한민국 과학 수준의 위상을 높여줬습니다. 독일의 타임즈라고 불리는 슈피게일지에도 실릴 만큼 화제가 되는데요. 사람이 아프거나 나쁜 질병에 걸렸을 때 몸에서 여러 가지 나쁜 대사물질들이 나옵니다. 그걸 바이오마커라고 하는데요. 그 바이오마커를 환자들이나 일반인들이 이런 간단한 검출기를 가지고 질병의 징후가 있는지를 아주 손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검출 진단 쪽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연구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 문명이 우리보다 훨씬 좀 앞서가고 발달해 있는 그런 행성에서 그 온난화나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먼저 이제 해결한 곳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온난화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구가 온난화가 전혀 없다면 지구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요. 그래서 막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지구가 어느 정도 지구 온난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영상 온도가 있고 액체 상태에 물이 있고 그래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난화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지금 온난화가 더 더해져서 문제인 거죠. 너무 심각해져. 그런 식으로 계속 더해져서 된 행성이 금성이에요. 너무 무서워요. 금성이 처음에는 지구랑 비슷했어요, 환경이. 어머, 진짜요? 비슷했는데 거기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고 점점 더 많아져 버리면은 그러니까 계속 가중이 되는 거죠, 온난화가. 그래서 표면 온도가 400도가 넘어요. 그러니까 금성이 수성보다 더 멀리 있는데 더 뜨거워요. 금성이. 왜 그래요? 온난화 때문에. 온난화 때문에? 대기가 거의 다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어요. 대기가 다 이산화탄소라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대로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온난화는 가중이 되면 점점 가중이 돼요. 너무 끔찍하고 400도요? 네, 사실 그 이산화탄소의 비중이 대기 중에 0.03% 있거든요. 근데 요 0.03%의 이산화탄소만으로 지구의 온도를 15도 이상 올려놨어요. 이게 없으면 15도 이상 낮을 텐데 올려놨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시작은 좋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난화 덕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생명체도 생겼고. 그런데 이제 그걸 더해버리면 사실 지구 자체는 괜찮아요. 그리고 생명체 자체는 괜찮을 거예요. 우리가 문제지. 우리가 문제지. 인간이 문제인 거지. 인간이 문제. 생명체들은 또 다른 생명체들이 나타나서 적응해서 살 거예요. 지구는 또 어떻게 하든지 파란 별로 또 이렇게 실제로 일종이 되겠지만. 지금까지 5번 대밀종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살아남았잖아요. 어쨌든 생명체는 살아남고. 근데 이제 5번의 대밀종 중에 특징은 최상위 포식자는 항상 밀종을 했어요. 우리잖아. 지금 현재 최상위 포식자는 인간이. 했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아니라고 믿고 싶었는데. 기대는 카메라 감독님 다 우리. 진짜 너무 무섭다. 이렇게 400도. 그러니까 뭐 지구를 지키자가 아니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구야 미안해가 아니라 사실 후손들아 미안해. 후손들아 미안해. 지구한테 미안할 거 없어요. 지구는 어차피 다 끝도 없이 버틸 건데
인간이 문제인 거죠. 진짜. 사실 뭐 지구는 크게 걱정할 게 없겠네. 지구 네. 입장에서 뭐 조금씩 변해도 그러니까 또 그냥 늘 이렇게 지구를 살립시다 이래 하고 하는데 왔으니까. 지구 입장에서는 내가 걱정하지 말고 니들 걱정해라. 니들이나 살아. 지구 입장에서 웃기고 힘들다. 난 잘 있을 거야. 니네들이랑 걱정해야 그거네. 사실 지구 입장에서는 이렇게 피부에 붙어 사는 박테리아 정도겠죠, 인간이. 그러니까 니들이 아마 죽을걸? 영이. 갑자기 되게 작아지. 네, 너무 작아진다. 그런데 과일 가게에서 연신 과일들 사진 찍느라 정신이 없어 보이는데 아니 저기요 데이터 활용이 아니라 과일 활용이었던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우 사진 찍지만 말고 대답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지금 앱 테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앱 테스트요? 네, 병해충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있었습니다. 병해충이 있는지 알 수 있다? 왜 사진을 찍으신 거예요? 이 서비스는 병해충 의심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하면 병해충 유무와 병해충명을 바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사진으로 그게 구분이 돼요? 네, 바로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건 정상 사과이고 이거는 탄저병이 걸린 사과입니다. 이 서비스는 AI 기반으로 만들어진 서비스이기 때문에 AI가 두 개를 구분하여 줍니다. AI 허브 개방 데이터 중 과수 화상병 이미지, 작물 질병 진단 이미지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확도가 높은 병해충 진단 앱을 오롯이 혼자 개발해낸 것인데 확인하면 어디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화면이 병해충이 있는 화면인데요. 해당 병해충의 정확도 그리고 해당 병해충의 위치까지 이렇게 빨간 박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기 병해충 정보를 누르면 해당 병해충의 증상 설명, 방제 방법, 이미지까지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방된 데이터를 잘 활용한 지호 씨는 경진 대회에서 무려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1인 팀으로 혼자 많은 걸 해낸 지호 씨.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던 그녀가 이번 경진 대회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고. 저희 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매년 병해충 때문에 걱정도 많으시고 피해도 조금씩 있어서 그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앱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훈련하며 미래의 컬링 국가대표를 꿈꾸는 학생들이 있는 이곳. 그럼 먼저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낯선 컬링. 도대체 어떤 스포츠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컬링은 4명이서 하는 팀 스포츠이고 그리고 이제 4대4로 경기를 하는데 경기를 매 엔드마다 하우스에 있는 동그란 핵 안에 다른 돌보다 가까운 이기는 돌이 몇 개 들어있느냐 이런 걸로 점수를 내기 때문에 한 엔드에 5점도 날 수 있고 2점도 잃을 수 있고 이러는 되게 다이나믹한 그런 경기이고요. 컬링은 컬링 시트라고 불리는 길이 약 45.72m, 폭 4.75m의 직사각형 빙상판과 중앙을 기점으로 대칭을 이루는 하우스라고 불리는 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상대팀과 우리 팀에게 각각 주어지는 8개의 스톤을 이 하우스 안에 얼마나 넣느냐가 바로 승부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득점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우스 중심에 가깝게 가도록 정확한 방향과 속도를 예측하는 것인데요. 지금이 바로 수학이 등장할 타이밍. 일단 작전을 구사할 때 쓰이는 수학적 원리에서 사용되는 각도 계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작전명, 스톤의 각도를 사수하라. 자, 지금부터 작전 설명 시작. 스톤이 부딪힐 때 두 스톤의 움직이는 방향의 각을 분리각이라고 하는데요. 이론적으로 두 분리각의 합은 90도이기 때문에 이 분리각의 차이를 알면 스톤의 위치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답니다. 그럼 바로 확인 들어가 볼까요? 이동하는 스톤과 45도 각도의 정지한 스톤이 있다면 90 빼기 45는 45. 이동하는 스톤이 45도 방향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럼 90도일 때는 어떨까요? 이동하는 스톤의 분리각은 0도가 되어 앞으로 쭉 나아가겠죠.
하지만 언제나 변수는 존재하는 법. 스톤의 방향을 정했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속도인데요. 스톤이 움직일 때 열심히 스위핑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위핑은 얼음이랑 스톤 사이에 저희가 막 닦음으로써 마찰이 생겨서 약간의 물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울퉁불퉁했던 얼음이 편편해지면서 그 마찰력이 적어지니까 얼음의 스피드, 속도를 조절해 주는 건데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다들 아시죠? 같은 시간이라고 할 때 스위핑으로 스톤의 속도를 조절하면 스톤의 이동 거리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스위핑을 느리게 그리고 적게 할수록 이동 거리가 줄어드는 반면 빨리 그리고 많이 할수록 속력이 증가해 이동 거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스위핑에 따른 차이 보이시죠? 또 스톤의 속력이 빠를수록 회전할 확률이 줄어들어 수평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스위핑을 통해 거리 그리고 방향까지 모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와, 컬링은 정말 수학이 빠져서는 안 될 종합 스포츠군요. 이미 운동을 하면서 수학적인 원리를 몸에 많이 배웠다. 그러므로 나는 수학을 잘한다라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공부는 따로 있고 운동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는 운동 안에 수학의 원리가 있구나 느끼고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보실 핫클립 영상들입니다. 저 문제에서 규칙을 찾아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그냥 동그라미 세모 네모 동그라미 세모 네모. 네. 정답을 알겠는 분은 손을 들고 정답을 얘기해 주세요. 와, 근데 규칙이라고 얘기하신 거 보니까 뭔가 도형의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발견되는 것 같긴 한데 그걸 어떻게 맞추냐고 우리가. 오, 좋아요. 지금. 전 끝났어요. 아, 벌써요? 알아보기가 되게 어렵게. 너무 심플. 네. 단순하게 네. 그 동그라미가 가운데에서 네. 동그라미만 보였어요. 제 눈에는 동그라미가 이렇게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막 네. 동그라미 세모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네. 동그라미의 그 중간 진한 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네네. 이 뭔가 주변에 이상하다. 뭔가 네. 이상하다. 네. 여기에 들어갈 건 딱 이거다. 아, 네. 찍은 거죠. 난 대장님을 믿을래. 나도. 날 믿지 마, 얘들아. 날 믿지 마. 아니야. 저라면 안 믿을 것 같은데. 네. 원래 저희는 믿고 따르는 거거든요. 자, 우리 정답. 하나, 둘, 셋. 짠. 여러분 뭐 짠 것처럼 다 B를 해주셨네요. 원래 한 마음 한 뜻이죠, 뭐. 맞아요.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네. 실제로 정답은 B가 맞습니다. 와, 찍었는데 아니. 역시. 거봐. 역시 대장님을 믿어야 돼, 이래서. 역시. 왜 B냐면 그 양 옆에 있는 모양들의 거울상이라고 하죠. 그러면 또 다음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네. 네. 무빙워크로 2분, 걸어서 3분이 걸렸다. 그러면 이때 무빙워크로 걸어서 몇 분이 걸리냐? 아, 네. 무빙워크 위에서 걸어간다는 얘기죠. 얼마나 걸리는데요? 뭐 대충 별로 안 걸리지 않을까? 대충 별로 안 걸려요? 문워크는요? 이렇게. 막 이렇게. 근데 모자 쓰고 딱 검은 모자에다가. 문워크가 더 빠른가요, 혹시? 아니. 아, 네, 아니죠. 제자리 걸음이잖아요, 거의. 아까 B번 나왔으니까 B번도 아닌 것 같아, 나. B는 아니야. B는 100% 아니야. 난 B로 간다. 나는 C 1.75. 난 B로 간다. 1.75. 오빠는? 나는 A 할래. A? 오케이. 난 C. 그러면 이제 A, B, C로 좀 갈린 건가요? 네. 저는 D를 선택할 건데. D네. 답이 D네. 네, 정답은 사실 G 1.2분입니다. 왜요? 네, 무빙워크를 걸어갈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에 대한 문제였잖아요. 무빙워크를 타고 가면 2분의 전체 거리를 갈 수 있으니까 1분에는 그 절반인 2분의 1을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걸어서 가면 3분이 걸린다고 했으니까 1분에는 3분의 1만큼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무빙워크 위를 걸어가면 1분에는 2분의 1과 3분의 1을 더한 만큼을 갈 수가 있겠죠. 그 두 개를 더하면 이제 6분의 5가 되는 거고요. 1분에 6분의 5만큼 갈 수 있는 거니까 걸리는 시간은 그 분수를 이렇게 뒤집은 역수인 5분의 6이 됩니다. 그래서 1.2분이 되는 거예요. 빗질이 잘 되지 않을 만큼 손상되어 있는 머릿결. 과연 회복이 가능할까? 건강한 모발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 두피를 청결하게 만들어라. 이제 저희가 개발한 샴푸로 모공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나 노폐물들을 깨끗하게 세정해 보도록 할게요. 적당량의 샴푸를 덜어준 뒤 기술자는 두피 이곳저곳을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준다고. 마사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두피 유효 성분들이 조금 더 침투가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두피 혈액순환도 좋아져요. 효능이 극대화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깨끗하게 샴푸를 다 하고 나면 영양을 채워줄 에센스 차례. 에센스를 바를 때는 꼭 머리를 말린 후에 발라야 효과가 좋다고. 손상된 모발은 다공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발 내에 빈 공간이 많아야, 그렇기 때문에 마른 상태에서 충분히 흥건할 정도로 적셔주시는 게 좋아요.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서 무언가를 가지고 오는 기술자. 뭔가 싶어 봤더니 어라? 저건 매직기? 이거는 매직기 아니에요? 네, 매직기 맞아요. 이거는 더 머리를 손상시키는 거 아닐까요? 저희는 머릿결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주는 데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 보시겠어요? 매직기를 사용하여 머리를 곧게 펴주기 시작하는 기술자. 과연 머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작업이 끝나고 변화를 확인해 보기로 하는데. 부드러워졌다. 머릿결이 원래 좀 거칠거칠했는데 부드러워졌어요. 아까와는 다르게 순조롭게 머리 빗질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어느새 찰랑이는 머릿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 저희는 이렇게 열에 강하면서도 굉장히 단단한 신소재 물질인 그래핀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핀을 통해서 손상된 모발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핀이 뭐예요? 연필심의 흑연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면 탄소 원자들이 벌집 모양의 그물처럼 배열되어 층층이 쌓여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흑연을 이루는 여러 층 가운데서 가장 얇은 막 한 겹을 떼어낸 걸 그래핀이라고 합니다. 그래핀은 내열성과 강도가 매우 높으며 원자 단일층으로 얇고 안정한 육각형 탄소 구조로 되어 있다고. 꿈의 나노물질이라는 그래핀이 모발에 어떻게 작용할까? 그래핀 10% 솔루션이고요. 이걸로 0.01% 솔루션을 만들어서 모발에다가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래핀 수용액을 머리카락에 뿌리는 기술자. 과연 그 결과는? 1000배율로 모발 큐티클층을 관찰을 했는데요. 모발이 이제 패여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그래핀이 메꿔주었습니다. 머리카락 곳곳에 움푹 파인 크랙들을 열에 강한 그래핀이 메워주면 머릿결이 개선된 효과가 있다고. 헤어 더미를 통해 개선된 머릿결을 보여주겠다는 기술자. 머리를 두 개로 나눠서 한쪽은 정제수를 뿌릴 거고요. 한쪽은 그래핀 수용액을 뿌릴 거예요. 그래서 콤빙할 때 얼마나 힘이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할 겁니다. 한쪽은 정제수를 뿌려주고 다른 한쪽은 그래핀 수용액을 뿌려주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확인을 해보니 정제수를 뿌렸을 때의 값과 그래핀 수용액을 뿌렸을 때의 값이 무려 약 4배나 차이가 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핀을 뿌린 모발이 결감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꾸준한 노력 끝에 특허까지 받을 수 있었다고. 누리호를 누구나
부분은 로켓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우주 발사체라고도 하고 이렇게 좀 다르게 부르더라고요. 맞아요. 둘 중 뭐가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 로켓이라는 거는 자동차에 비하면은 엔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로켓 엔진이다 또는 로켓 모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 로켓이 있어야 우주 발사체를 만드는 겁니다. 우주 발사체가 맞는 말인데 그게 그렇죠. 주된 게 로켓이다. 주 구성품이 추진 시스템이 로켓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박사님, 누리호는 도대체 왜 쏘는 거예요?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건가요? 누리호를 우리가 개발하는 거는 가장 큰 목적이 인공위성을 쏘는 건데 여러분들 그 인공위성이 사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얼마나 많이 쓰이고 있는지 모르죠? 네, 잘 모르는 그죠? 것 알고 같아요. 있는 거는 핸드폰. 네. 그렇죠. 그럼 누리호는 언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제 누리호 기획을 내가 했어요. 와, 뿌뿌뿌뿌. 와, 대박. 오,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와, 아이고,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완전 영광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에는 나로우라는 발사체를 개발하게 됐어요. 맞아요. 근데 나로우 발사체를 개발하는데 그때는 1단 엔진을 러시아에서 들여왔어요. 네. 결국 그렇게 개발하다 보니까 우리는 기술력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2008년에 우리 기술로 개발해보자. 그렇게 해서 기획을 시작하게 됐고. 네, 제가 갑자기 누리호에서 생각난 건데 누리호란 이름은 어떤 뜻이에요? 어떻게 누리호로 짓게 되었어요? 원래 누리라는 거는 이렇게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순 우리말로. 아, 우리말로 예, 세상이라는 예, 뜻. 예. 공모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한 거죠. 수철이 기업치고는 일반 기업과 크게 다를 게 없는 사무실 모습인데 여기서 뭔가 실험을 하고 계시는데요? 안녕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저는 처리수 수질 분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COD라는 수질 항목 분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COD 수질 분석이요? COD는 다양한 수질 분석 항목 중에 하나로요. 지금 수질 분석 결과 값을 통해서 저희 처리수가 법적 수질을 만족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석한 결과값을 데이터화하여 기업의 새로운 특허 공법을 사용하면 기존 방법보다 하수 처리장 크기를 줄일 수 있고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기업은 용도에 부합한 법적 수질 분석을 토대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하수 처리장에서 그들의 공법을 적용해 나간다고 한다. 기업의 기술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전라도 순창으로 찾아간 제작진. 피디님 오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공장 같은데 알 수 없는 냄새가 풍긴다. 사장님 이게 다 무슨 냄새예요? 네, 이곳은 맥주 공장 폐수를 처리하는 폐수 처리장이고요.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그럼 저희한테 보여주실 기술이 저 안에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폐수를 처리하는 공정이 이 안에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설비가 눈에 띄는데 이 많은 설비에서 폐수 처리 공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몹시 궁금해지는데요. 네, 폐수 처리 공정 순서를 말씀드리면요. 우선 전처리에서 처리가 한번 일어난 폐수가 저희 생물학적 처리 공정으로 들어오고요. 무산소조, 평기조, 후기조, 그리고 2개의 SBR 조를 거쳐 폐수가 처리됩니다. 기업의 하수 처리 시스템은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무산소조, 혐기조, 호기조, 2개의 SBR조를 거쳐 처리되는 고정 수위, 연속 흐름 방식의 생물학적 하수 고도 처리 공법이다.
저희 기술은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올라오시면서 보셨던 이 반응조 탱크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이클론이라는 반송 슬러지를 개선해서 층간성 효과도 좋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호기조에 들어가는 담체가 있고요. 이 3가지 저희 기술이 다른 기술과 차별되는 점입니다. 기업의 생물학적 질소 인 제거 공법은 파형 강관을 이용한 패키지형 생물 반응조 탱크, 사이클론 시스템을 통한 기체 성분 제거, 미생물 부착 특성이 30% 이상 늘어난 기능성 담체 등의 핵심 요소 기술을 병합해 기존 처리장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한다. 기술 소개가 끝나기 무섭게 무언가 들고 나오시는 차장님? 이건 또 뭔가요? 네, 이거는 처리수가 배출되는 SBR조에서 지금 슬러지고요. 그거를 30분 동안 정체시킨 겁니다. 사무실에서 보셨던 실험은 이 방류 수지를 가지고 한 실험이고요. 지금 위에 상등수는 그래서 처리수가 배출되는 방류수고요. 밑에는 슬러지가 정체되어 있는 겁니다. 기업의 3가지 핵심 기술이 적용된 폐수 처리장은 법적 수질에 만족하는 깨끗한 처리수가 나가고 있으며 하수 처리 용량 또한 늘릴 수 있다고 한다. 카메라 속의 수학도 궁금합니다. 카메라의 어원은 라틴어 카메라 옵스큐라인데요. 이 카메라는 방, 이 옵스큐라는 어둠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둠 상자 한 면에 이 빛이 들어오는 그 바늘구멍을 뚫고요. 이 반대쪽 면을 적당히 거리 조절을 해서 보면은 이 거꾸로선 바깥 풍경이 비쳐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수학 원리 그 점대칭 도형을 또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점대칭 도형이라는 것은 점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이 되는 도형으로 이 물체의 상하 좌우가 바뀌어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밖에 이 나무와 사람이 서 있다고 하면은요, 이렇게 상하 좌우가 바꿔서 보이겠죠. 또 4학년 때는 평면 도형의 변환에 대해서도 배워요. 그래서 실제 물체를요 뒤집고 돌리고 축소를 하면은 이 사진기에 맺힌 상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평면 도형의 변환에 대해서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카메라를 직접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간이 사진기인데요. 우리 바늘구멍 사진기라고 또 어렸을 때 배운 적이 있을 것 같은데 두꺼운 검은 종이로 증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상자의 앞면에 지름 한 0.5mm 정도로 이렇게 바늘로 작은 구멍을 내고요. 종이로 막히지 않은 쪽에는 기름 종이를 붙여요. 그리고 이제 물체를 바늘구멍 앞에 둔 후에 이 기름 종이에 비치는 모습을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카메라는 렌즈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고 또 앞서 이야기에 나온 그 점대칭 위치에 있는 도형, 그것에 대해서도 또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오늘 핫클립 베스트 잘 보셨나요?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세요.